남편과 사별 후 아들 부부와 살고 있는 영자 씨. 아가, 오늘 점심은 메뉴가 뭐니? 어제 장 본 게 없어서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은 칼국수가 먹고 싶은데. 그럼 점심은 칼국수로 할게요. 그럴래? 그럼 오늘 저녁은 갈비탕 해 먹자. 날이 덥고 습해서 지치는구나. 뭔가 보양식이 될 만한 음식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젊은 시절 모아둔 재산 덕에 여유롭게 사는 영자 씨. 아들 부부의 극진한 보살핌은 덤입니다. 그날 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볼 테니까 한 번만 더 믿어 주십시오. 대표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아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된 영자 씨. 저녁상 앞에서도 잔뜩 풀이 죽은 아들인데요. 아까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어깨 좀 펴고 당당해라. 요즘 다들 어려운데 너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예, 엄마.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한테 갈 재산 미리 받는다 생각해.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들이 안타까웠던 영자 씨는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아, 글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예약을 다 해줬네. 나 정도면 이 정도 대접은 받고 살아야지. 내가 다녀와서 연락할게. 영자 씨는 아들 부부의 깜짝 선물로 여행까지 떠나는데요. 일주일 후 여행에서 돌아온 영자 씨는 집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우리 아들이 사라졌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결국 경찰을 통해서 겨우 아들을 찾은 영자 씨. 그런데 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간 사이에 일부러 이사를 가? 그래도 찾으셨잖아요. 여기 창고방이라도 쓰세요. 방 남는 게 없네요? 재회 후 180도 달라진 아들 부부의 모습에 화가 나는 영자 씨. 어머니, 식사하셨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설거지? 네, 하루 꼬박꼬박 새끼 드시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제가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지친다고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맞는 말이죠. 엄마, 이제 밥값 정도는 하세요. 이것들이 진짜. 영자 씨를 향한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결국 짐을 싸는 영자 씨. 어머니, 뭐 하세요? 못된 것들? 내가 너희들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그래요. 가세요, 가. 우리도 할 만큼 했고 받을 만큼 받았고 더는 못 모셔요.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아? 너희 키워준가? 그리고 미리 준 재산 다 도로 내놔라. 얼마 전 100세를 앞둔 90대 노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재산만 증여받고 나몰라라 하는 불효소송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재산을 미리 자식에게 증여하고 버림받은 부모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겠지만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라면 법적 안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하기는 힘든 것이 법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소송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면서 혹시 불가피하게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야만 한다면 이것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이 효도계약서가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효도계약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효도계약서라는 명칭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는 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자식이 정말 힘들어서 내가 미리 재산을 증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문제로 갈등하며 법정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효도계약서를 통해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 등 2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 내용에는 증여를 받는 대신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하기로 한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주택 1층에 살면서도 2층에 사는 부모님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고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는 아내와 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부모는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들은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라는 식의 태도와 함께 패륜적인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여 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민법상 조건부 증여 법리를 활용해 효도계약서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효도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에서 인정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모님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이 아픈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자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해 승소한 사건인데요.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효도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간인하여 보관하시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냥 받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검증 단계로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 모두 합의하에 작성하고 증여재산 처분은 동의호함을 넣고 자필서명 후 날인 간인하는 것입니다. 부양의 조건을 기재할 때는 부모님 집의 방문 횟수까지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생활비와 병원비는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세부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와 평가액을 적시해야 하며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계약서에 첨부한다거나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말로만 하는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안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본인이 각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었다면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 자식 간 증여 시의 효도계약서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저희 시니어 정보쇼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